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신랑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 결혼도 제가 리드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비신랑은 결혼을 2년 뒤에 하자고 그러는 걸 저는 30살에는 꼭 결혼할 거라며 설득 끝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비신랑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저 혼자 찾아보고 결정하고 있는데, 알아볼 때는 자기 의견 하나도 이야기 안 하다가 결정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예식장을 예약하는 것도, 혼수품을 준비하는 것도, 심지어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마저 모든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집을 알아보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과 예비시댁에서는 분수에 맞는 집을 알아보라고 하고 또 시댁에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비시어머님도 요즘 말로 영끌을 해서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예비신랑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을 구하는데 예비신랑이 대출도 안 나와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예비신랑에게 심하게 화를 내었더니 예비신랑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데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상준입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사연이 많이 공감 가실 텐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투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를 하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저와 와이프 둘 다 진짜 2번은 못할 일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회자님도 결혼 준비를 할 때 많이 다투셨나요? 결혼 준비할 때를 돌이켜보면 집을 얻는 것부터 결혼식 순서까지 서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맞추느라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저는 제어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지는 1차적인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충동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도 서로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직장 상사와도
어디 가서든지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면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니까 외로워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자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참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 한편에선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나의 태도를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하는 것이 좋은 자세라는 것은 알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내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내 말이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주장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작은 가게를 오픈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젊은 양반 부모한테 잘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착실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용돈을 받지 않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 아내분은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별 후 쓸쓸한 마음에 자식이라도 좀 살갑게 시간을 보내주고 하면 좋으련만 딸 둘이 자주 찾아오지도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중 막내딸과는 거의 인연을 끊고 지낸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의 기준에 맞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길 원했는데 둘째 딸이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결혼은 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 절대로 나는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딸은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막내딸에게 화가 나서 막내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막내딸은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딸이 출산을 하고 아이의 사진을 보내줬는데도 너무 괘씸한 마음에 아이의 사진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나 사이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웬만해선 손주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할아버지는 손주도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지금 5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얼굴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어도 자식이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그리고 손주도 매우 보고 싶으실 텐데 할아버지는 정말 안 보고 싶으신 걸까요? 네, 가게에 저희 4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 보니 아마 손주 생각이 많이 나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겠다고 사진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 있으니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도 없고 이제 따님도 서운한 마음이 커져서인지 더욱 연락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따님도 중간에서 동생과 이 할아버지를 중재하다가 완강하게 표현하는 자신의 말에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딸도 이제 멀리 이사가서 자주 보지 못하고 이제 정말 혼자만 남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부모로서 먼저 손도 내밀고 내가 결혼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반대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건네시고 보고 싶은 손주도 보시면 지금보다는 자식들도 자주 만나고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관절들이 많이 있죠. 관절이 꺾이고 굽혀져야 편하게 밥을 먹고 길을 걷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절이 꺾이지 않고
뻣뻣하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음도 유연해서 부드럽게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뻣뻣해서 굽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을 꺾거나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뻣뻣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자식들이 다 부모의 말을 어기고 이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할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다가 결국 너무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결혼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잘 살고 있다면 다행이다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대하고 자식과 손주를 다 안 보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힐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꺾고 딸이 먼저 손주의 사진을 보내오고 연락이 올 때 그것을 받아주셨다면 지금보다는 좀 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마음을 꺾는다는 것이 생소하고 낯설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고집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꺾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학생 때 마음을 꺾지 못하고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축구를 했었는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서울에서 유망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동료들을 가르치려 하고 무시하거나 동료들의 말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친한 척, 좋은 척 하지만 뒤에서는 모든 동료들이 제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동급생 모두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급생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제는 저를 아예 왕따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축구팀에서 뛰쳐나와 1년간 방황을 하며 힘겨운 시간도 보냈는데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나니까 서서히 축구 실력도 안 좋아지고 저보다 훨씬 실력이 부족했던 친구들도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반대로 제가 무시를 당하는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동료가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오히려 동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저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둘도 없는 동료로 정말 뜨겁게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강사님에게 값진 인생 공부가 되셨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후에 축구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기도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왔는데요. 그때마다 제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 공감도 많이 되고 또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가 냉철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솔루션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폐업 직전까지 가거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분들인데요. 나오셨던 분 중에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도 좋은 학교, 요리학과를 나오고 또 굉장히 좋은 호텔과 아주 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정말 요리도 장인 정신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가게를 오픈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주변에서도 얼른 너의 가게를 차려서 운영해보라고 하여 초밥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보니 요리 실력에 비해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장사가 안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 가게를 오픈하신 것은 아닐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조금 비슷합니다.
장사의 신 유튜버가 살펴보니 위치도 너무 안 좋은 위치에 가게 자리를 잡았고 초밥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 내 음식은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고급 식당에서나 받는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 가격을 내고 초밥을 사 먹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소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리 실력은 수준급이지만 전혀 홍보도 안 하고 가게를 오픈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권 분석도 없이 자신의 실력만 믿고 비싼 가격만 고집하다 결국 망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의 신 유튜버가 요리 실력이 좋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장사에 필요한 솔루션과 음식의 가격을 낮추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사장님이 장사의 신 유튜버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그 사장님이라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던 점을 알려주고 또 망한 가게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기 고집을 꺾고 장사의 신의 솔루션을 받아들여 가격도 낮추고 SNS 등으로 홍보도 하고 손님들에게 리뷰 이벤트 등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초밥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솔루션에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마음을 꺾지 못했다면 아마 폐업하고 큰 빚만 남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제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자제하고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옳게 보이는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한 뒤 좋은 점이 있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다 호의를 보이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상대에게 져주기도 하고 비방도 받아보고 사고도 해보고 또 사과를 받아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부부의 경우에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도 과격해져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 대립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셨는데요. 서로 감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점점 가격해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당신이 한 이야기가 옳아. 그런데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잘못 생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하며 대화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는 물론 친구나 형제 사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훨씬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